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다는 뉴스,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겁니다. 청년이 떠나는 곳에는 미래는 없겠죠. 탐사기획 일사천리 신년특집, 오늘 세 번째 이슈로는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선한희 의원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것, 네. 그리고 늘 꿈이 인서울. 거기에 취업을 할 때는 이제 취업을 할 때 스펙을 쌓으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지역에선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라도 뭐 공부원 준비를 위해서라도 계속 서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을 전라북도에 떠나게 만든 시간들로 좀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태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선한희 의원님과 대체로 동일한데요. 거기에 예. 더해서 저는 좀 이 전라북도가 가지는 이미지가 그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 국민들이 이제 관광을 오는 도시로 이미지가 강한데 전라북도나 전주시 등 또한 뭔가 이제 이 도내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보다도 너무 관광지로 이렇게 관광 오는 분들에 향한 그들을 향한 어떤 정책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들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두 분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뭐 현장에서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주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렇죠.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고용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세 번째는 사회 근로복지 여건. 네. 이 세 가지인데 사실 그걸 삼박자를 다 갖춘 구조는 공무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무원 시험에 가장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1960년대에 있었던 기업 중에 현재까지 살아있는 기업은 LG랑 삼성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이 10년, 30년 이상 연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얘기하는 평생 직장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렵게 힘들게 대학을 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건 고용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근로복지의 여건을 좀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것,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의 가장 바라는 조건입니다. 확실히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도 뭐 현장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예, 저도 네. 비슷하고요. 저도 이렇게 이를테면 뭐 이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크게 뭐 어떤 산업을 유치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토론회 같은 곳에 제가 뭐 참석 혹은 뭐 참관 같은 것들을 가보면 사실은 뭐 특정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있지만 이 여기에서 일할 노동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혹은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는 이 청년 노동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저는 거의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 내용도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정주 여건 속에 사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도 그렇고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LH에서 만드는 공공임대주택은 제발 13평 이내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의 평수가 사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은 저런 작은 곳에 사는 것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왜냐하면 그 주거를 통해 이 청년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정책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전라북도 같은
있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도심의 아파트를 전반적인 재건축은 워낙 기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니 그 곳에 몇몇 곳들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공급을 하는 것들은 좀 다른 지역도 가능하도록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신혼부부 주택을 새로운 집을 할 게 아니라 저는 리모델링 비용을 LH에서 대출해줬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보통 본인이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신용보증 대출로만 받아야 되는데 3, 4천 정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평수에 네.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대출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다 내야 되는데 누가 새 집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저리 대출이 있다면 훨씬 구도심 아파트들이나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주거 정책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주거 정책 사실 저는 전주는 다른 어떤 타 이 도시에 비해서 조금은 어떤 저렴하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친구인 어떤 대학생 분을 만났더니 일단 뭐 내가 몇 년 조금 짧은 시간, 5년이면 5년, 뭐 6, 7년까지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집값을 내가 전주에 살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사실 큰 메리트가 전혀 없지 않나. 어떤 전주라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사실은 어떤 도시의 어떤 이 갖춘 어떤 환경에 비해서 집값이 조금은 비싼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돈을 주면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다른 도시에서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전주에 굳이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집을 사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주거 정책뿐 아니라 청년 수당도 지급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청년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정책과 어떤 현실,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좀 간극이 있다라고도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많이 정책들이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네. 실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지원들도 그것에 좀 맞춰져 있는 초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상들이 훨씬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모든 청년 정책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거의 97%, 98%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당연히 돈 준다는데 누가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정책 하나로 이 친구가 느끼는 자존감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수혜를 받고 그 도움을 받고 그 도움으로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이 돼서 그걸로 한 달을 두 달을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이 이 친구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도 있는데 이제 돈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까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청년수당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은 더 많아지고 대상들도 지금보다 소득수준도 더 높아져서 훨씬 더 많은 대상들이 받는 게 되게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라북도나 전주시 혹은 이제 전북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선별하는 것들이 너무나 좀 강했다. 이를테면 내가 뭐 시나 도가 월 60만 원씩 뭐 6개월 혹은 뭐 1년을 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 특정 이렇게 이 어떤 기준을 줘서 몇 명을 신청하게끔 한 뭐 100명이면 100명이다 신청할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선별하는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다 보니까 훨씬 그거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하게 되고 예. 이 주변에서도 사실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북대나 원광대나 이 전라북도에서도 좀 큰 대학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전주로 이제 전북으로 학교를 온다고 해서 절대 자기의 주소지를 바꾸지 않더라고요. 이를 물어보면 내가 경기도에서 한 1, 2년만 버티면 청년 수당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 전라북도는 왜 없을까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저도 몇몇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선한희 의원은 이제 청년 정치인 중 한 분이신데 전라북도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느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청년 정치인 7년 차라서 좀 부끄럽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청년 정책 대상에서 좀 멀어지고 있어서 주거 정책이나 이런 건 나이가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막중한 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면 청년 당사자들의 생각을 이제
대변하기에는 저도 사실 20대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는 어색하고 제가 실수할까 봐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모로 또 저보다 기성세대와 대화하기에는 여전히 청년들이 의지가 없고 나약해서 취업을 안 하는 거다. 힘든 일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2000년생과 60대, 70대 생들이 어떻게 그 대화할 수 있는 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금 당사자들의 문제를 기성세대가 포용해줘야만 사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소통 창구에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소통 창구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그 세대 간 격차로 인한 단절, 갈등이 또 굉장히 이슈로 네네. 떠오르고 있고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또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두 세대 간 격차를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네 분에게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선 아나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 되게 자주 하거든요. 지금 그 아랫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갖고 가서 더 이상 그걸 답습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의를 보여주셨어요. 지금의 기성세대도 네. 사실은 그 윗세대와 또 분명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거든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항상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재환 아나운서는요.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오늘 이제 정당에서도 나오시고 시의원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정책적으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경력 쌓을 때도 없고 이제 돈을 벌 곳도 많이 없잖아요. 우리 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학생들과 이제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격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그런 어떤 돈은 시나 도에서 지불하고 좀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비용도 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본격적인 창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네. 저는 좀 이 제안해 주신 정책에 살짝은 반대하는 어떤 입장입니다. 제 정책이에요. 네. 말씀해 보시죠. 네.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유라 하면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세대뿐만 아니라 계급이나 좀 다양한 부류에서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구조인데 저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 본인에게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 아니 기본소득 주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갈등을 촉진시키는 거고 그거 외에 여유를 느낄 수 있게끔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하게 뭐 됩니다. 세대 간 격차를 얘기하다가 패널 간 갈등을 지금 생겨버리네요. 네, 서울에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같이 이 정책을 실제로 폈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어르신 집에 대학생이 네, 같이 가서 사는 실제로 있었군요. 실제로 그런 정책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그래서 정도입니다. 네. 잘 안 된 실패하지 것으로 않았나요? 실패한 정책인가요? 실패했어요? 평가하기 어렵지만 네 그렇게 왜냐면 서로 이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좀 갈등이 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정재 말씀 아나운서는 뭐 고맙습니다. 정치인의 꿈은 좁고 네. 방송인으로서의 날개를 좀 펼쳐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예. 6시 땡 하면 퇴근을 해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칼퇴근하면 칼퇴근? 아니죠. 정상 퇴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다른 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노동 권리나 여러 가지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 아직도 저도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직도 저희는 뭐 칼퇴근이나 조직 생활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나보다는 조금 더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의 친구들은 워라밸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의 삶이나 이런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그들을 존중하는 습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예 환경이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초면이면 말을 함부로 놓지 않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중이 있어야 이 친구도 나를 나중에 존경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10대, 20대밖에 없다고 봐요. 저희는 그들에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전라북도, 이 청년들이 찾아오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뭐가 선행돼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의 의원님께 한번 네. 들어볼까요? 저는 지역의 격차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났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의 교육이나 문화의 인프라를 향유할 수 없다면 저는 이게 이제 지역 간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또 정치인으로서 고민은 사실 낙후된 전북, 가난한 전북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타고 나가고 계속 전북 패싱이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에 있는 청소년 세대나 청년 세대들에게는 계속 전북은 가난하고 낙후된 공간이야라는 것을 이미지를 입혀주는 거라서 프레임이 씌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전라북도가 새로운 이 로컬 시대에는 새로운 기후 땅이 되어야 되고 청년이 여기서는 진짜 꿈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전라북도가 조금 더 이렇게 개혁적인 어떤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북도 1월 17일까지 2단계를 지속해서 하고 5인 이상 모임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사실 전라북도는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선별을 하고 더욱더 힘든 사람, 더욱더 아픈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좀 너무 힘든 사람이 지금 당장 힘든 사람들이 뭔가 이 재난지원금 등을 못 받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개혁적으로 모두에게 좀 나눠주면서 우리가 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어떤 명제를 잊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올해는 청년들이 활짝 웃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탐사기획 일사천리. 두 분께서는 오늘 방송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올해도 일사천리 바쁘겠구나, 할 일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 전라북도가 뭐 분야나 현안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변화는 더디잖아요. 그래서 일사천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건드려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 다양한 방면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사천리 한 명의 진행자로서 참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1년 동안 또 알찬 내용으로 꾸밀 생각하니까 참 벅차네요. 네. 사실 저희 좋습니다. 역시도 오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북도민의 어떤 삶의 이야기, 또 생활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고 네, 생각이 들고 올해는 전북도민들의 어떤 삶의 지수, 이런 행복 지수가 모두가 다 함께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도 도민들과 올 한 해 쭉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